됐어.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할 건데 첫 번째 보면 거기 뭐가 나와 있어? 78페이지에? 확률의 정의. 시행과 사건. 일단 먼저 세 가지가 나오죠. 시행. 그다음 뭐가 나와?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공간. 일단은 너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를 보고 시행이라고 불러.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바로 뭐야? 시행을 하는 거야. 시행을 하자. 주사위를 던지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주사위의 눈. 그게 바로 어떤 벌어지는 사건인 거야. 맞아? 결과가 나오겠지. 무슨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겠지.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들을 종합을 해보면 주사위의 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이거 말고는 없죠. 맞아?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겠죠. 주사위의 눈이 7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맞아?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오른쪽에 보면 이 사건에 관해서 세 가지 또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맞아? 네. 무슨 사건? 그런 사건. 근원 사건. 이게 첫 번째 근원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사건? 전 사건. 세 번째는 공사건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근원 사건이라는 건 얘네들 하나하나를 따로 표현을 하는 게 근원 사건이야. 근원 사건. 주사위에 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 얘네들 하나의 사건들을 보고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전 사건은 뭐냐? 전 사건은 1, 2, 3, 4, 5를 5, 6을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전 사건이야. 그럼 얘를 쉬운 말로 하면은 주사위를 눈을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이런 하나의 사건, 이거는 근원 사건이야. 근데 주사위에 눈을 던졌는데 1 이상 6 이하에 나오는 사건은 전 사건이야. 그럼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00%죠. 맞아 안 맞아?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공사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7이 나올 확률, 7이 나오는 사건. 그럼 주사위 눈이 7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집합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 즉 뭐가 돼? 공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맞아? 그럼 계속해서 지금 어떤 사건들과 어떤 집합들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설명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사건의 개념이고 얘네들은 집합의 개념이라는 거지 지금.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너희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다 이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몇 페이지를 보는 게 너희가 가장 좋냐면 그 81페이지 봐봐. 81페이지. 자, 81페이지를 보기 전에 80페이지 잠깐 봐봐. 거기서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 사건 중에서 또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 배반 사건이라는 거. 배반 사건이 뭐야? 대신한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 주사위의 눈을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주사위의 눈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맞아 안 맞아?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주사위에 눈을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이 A와 B라는 사건은 A와 B를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오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짝수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야. 그럼 겹쳐지는 게 있죠. 교집합이. 근데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교집합이 존재해야 돼? 안 존재해 이거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반 사건은 수학에서 정의를 내릴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교집합을 했을 때 얘가 바로 공사건, 공집합이 나오면 이때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너희가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을 좀 헷갈려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독립을 얘기해 주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차이가 뭔지. 그다음 여사건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또 이해가 쉬워. 사건을 자꾸 집합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설명하기가 좋거든. 이해하기도 편하고. 마치 우리가 명제 배울 때 P라는 명제가 뭐 4의 약수인 거야. 그럼 4의 약수인 집합을 만들지. 그걸 뭐라고 불러?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죠. 4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진리집합.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지 P이면 Q인지를 보기 위해서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을 증명을 하듯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여사건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A라는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면 사건이면 그거의 여사건은 짝수가 아닌 거야. 즉 A에 너희도 알고 있는 여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표현이 편해지죠. 그지? 한마디로 뭐야? 얘는 반대되는 사건이야. 반대되는 사건과 배반 사건은 달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배반 사건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그러면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A와 B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U가 이렇게 있으면 A의 여사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여사건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은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배반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그 두 개가 공통되는 게 없을 때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사건을 그래서 선생님은 사건과 그 다음에 집합 얘네를 뗄 수가 없어. 어떤 사건을 설명하려면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 보면 81페이지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죠.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 1부터 6까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만들면 원소로 갖는 이 집합으로 만들면 그지? 표본 공간을 그지? 그럼 표본 공간을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얘는 표본 공간의 집합 S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얘네들을 집합 S라고 표현을 하면 얘네들은 사건으로 따지면 어떤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냐면 전사건과 똑같은 개념이 돼요. 맞아 안 맞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으로 따지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공사건은 뭐라고? 공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맞아 안 맞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일맥상통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집합이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이거의 부분집합이 뭐 1이나 2 이렇게 요게 바로 사건인 거지. 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공간은 1에서 6까지인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 뭐야? 부분집합이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전사건의 부분집합이지. 그래서 사건으로 따지면 얘는 이 사건이라는 개념은 집합으로 따지면 전사건 즉 표본 공간 전체의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개념과 같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에서 근원 사건이면 여기서의 근원 사건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각각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봤을 때 주사위의 눈이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각각 하나씩 봤을 때 6까지 얘네들 각각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고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1, 2, 3, 4, 5, 6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바로 근원 사건과 똑같은 개념이야. 근원 사건은. 이해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주사위 눈을 하나를 각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을 보고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 1 하나만 딱 나오는 거 1만 한 번 던졌을 때 이게 근원 사건이야. 2가 딱 하나 나오는 거 한 번 던졌을 때 이게 근원 사건이야. 얘는 그건 근원 사건이 아니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부분 집합이 나오지. 이 사건은. 얘는 근원 사건이 아니야. 그냥 부분 집합, 그냥 사건이야. 근데 하나만 따로 봤을 때는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맞아? 이해돼? 그리고 집합에서 우리가 앞에서 곱사건이라는 걸 배웠는데 곱사건은 뭘까? 곱해주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A 규집합 B야. 합사건은 당연히 합사건은 A 합집합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또는이니까 또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여사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A의 뭐가 되는 거고 여집합이 되는 거고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그치? 이게 바로 사건과 그 다음에 집합의 개념을 같이 한꺼번에 설명하기에 너희한테 굉장히 편해. 그리고 너희는 이걸 전부 다 같이 연결해서 알아둬야 되고 문제에서 얘네들은 사건의 개념, 얘네들은 집합의 개념인 거를 구별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걸 혼동해서 쓰면 이제 되게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사건과 집합을 구별해서 너희가 용어를 알아두는 게 첫 번째고 각각의 사건들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도 너희가 알아야지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거야. 기본적인 용어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순열, 조합, 중복조합 뭐 이런 것들에서 배웠던 것들은 경우의 수를 배웠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경우의 수가 아니라 뭐야? 이제 확률이지. 확률. 현우야. 졸면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 앉아서 줄지 말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시간인데 그럼 도대체 확률,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하죠. 이 확률은 probability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P라고 해요. P라고 하는데 이 확률에는 사실 두 가지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쉬워. 쉽게 설명을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그 확률 2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일까? 통계적 확률일까? 수학적 확률이야.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총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동전을 던지면 총 경우의 수는 앞 또는 뒤 두 가지고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고등 과정에서 오면 조금 더 고급지게 뭐라고 표현을 해나? 82페이지 봐봐. 맨 아래. 전체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맞아. 한마디로 이 근원 사건, 얘네들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분자에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오는 거. 그지? 얘는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너희 실제로 그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너희가 100번을 던졌다고 해봐. 100번을 던졌는데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앞면이 정확하게 50번이 나오고 뒷면이 정확하게 50번이 나오나? 아니요. 맞아? 아니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면이 99번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뭐 던지다 보면 그치?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 그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좀 뭔가 오차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런데 통계적 확률에서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면 얘를 시행하는 시행 횟수의 싸움이지. 내가 얘를 n번 시행한다고 해봐.
그 n이 지금처럼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통계적 확률은 결국 어디에 한없이 가깝게 수렴을 한다?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깝게 수렴을 한다. 이해되니? 이해돼?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야.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면 시행 횟수가 적을 때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오차가 굉장히 클 수 있지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결국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지 않겠냐라는 개념이지. 됐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내용은. 그리고 어떤 A라는 사건이 앞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를 쓰기 귀찮지 얘들아. 귀찮지?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앞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robability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알겠니?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맞아? 그러면 A라는 사건과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냥 A 합집합 B의 probability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and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좀 편하다는 얘기지. 이거는 필기노트 첫 번째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 필기노트 두 번째 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 봐. 뒷장에 넘어가면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야? 필기노트 보면 확률의 기본 성질에서 어떤 임의의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전 사건을 X, 공 사건을 파이라고 했을 때 probability A는 당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이 확률은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이 확률은 당연히 얼마 이상 0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을 넘어갈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그쵸? 얘가 1이면 그 사건이 전 사건이었던 거고 0이면 공 사건이었던 것 뿐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와? 확률의 덧셈 정리가 나오죠. 확률의 덧셈 정리는 집합으로 사건을 집합으로 지금처럼 해석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집합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줄 건데 확률에서 나오는 덧셈 정리는 두 사건 AB가 있어요 지금. 그죠? 두 사건 AB가 있는데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 예 맞아? 얘를 얘기하는 건데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은 당연히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에서 겹쳐지는 부분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은 한번 빼주면 되지 않을까 확률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A라는 놈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는 짝수눈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는 1, 2, 3이라고 하자. B라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1, 2, 4, 5로 하자. 그럼 이것 또는 이거잖아. 집합으로 표현하면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 거고 6분의 4가 되는 거고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얘도 6분의 4가 되겠죠. 더한 다음에 빼기 얼마를 해주면 돼.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가 있어. 1, 2가 겹쳐지죠. 1, 2가 겹쳐지지. 맞아 안 맞아? 그지? 1, 2가 겹쳐지면 얘는 얼마야? 6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실제로 근데 얘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되니까 1, 2, 3, 4, 5, 6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얘기한 확률의 기본 덧셈 정리면 얘는 결국은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지. 얘가 n에서 probability p로 바뀐 것 뿐이죠. 맞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배반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배반 사건은?
배반 사건은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의 프로바빌리티는 얼마가 나올까? 배반 사건이면 0이 나오니까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얘가 없어져요. 그냥. 이해되니? 이해돼 무슨 말인지? 배반 사건인 경우에 이게 없어지는 거야. 뭐 나머지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설명 안 할게. 여기. 그 다음에 지금 필기노트를 보면은 지금 두 번째 페이지는 너희들이 그냥 읽어봐도 나머지는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얘기 안 할 거고, 사실 여기에 교과 과정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아. 빠졌어. 하지만 하나가 더 있기는 해. 확률이. 그게 바로 뭐냐면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얘는 교과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개정되면서.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하, 도형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10cm짜리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야.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짜리 선분을 이렇게 그렸어. 선분을 색칠을 했어. 4cm만큼을 중간에.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손을 움직이다가 스탑 딱 했을 때 이 주황 색깔 위에서 멈출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4겠죠. 당연히. 맞아? 이번엔 여기 이렇게 관역이 있고요.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c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cm예요.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주황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 자, 이제 양국을 할 거야. 화살을 쏴서 색칠한 주황색 부분에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 전체 4, 16파이 넓이 분의 여기 넓이 얼마? 4파이니까 당연히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 나오겠죠. 맞아? 네. 결국 길이 또는 넓이, 영역, 부피 이런 개념으로 기하학적으로 특정 사건의 영역을 전체 사건의 영역을 가지고 나눴을 때 이렇게 그때 나오는 이런 확률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쉽지? 넘어가서 이게 8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8페이지. 단 내신이나 수능에는 나올 수 없다. 내신이나 수능에는 나올 수 없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의 덧셈 정리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고 94페이지 맨 아래 보면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맞아 안 맞아? 맞아? 94페이지 맨 아래 있지. 그지? 졸리고 책도 없고 총체적 난국인데 쟤. 어떡하지? 던질까 쟤를 그냥? 응?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나오는 여사건의 확률도 너희가 뭐 여사건이라는 걸 모르진 않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테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넘어갈 거냐면 이제 곱셈 정리로 넘어갈 거예요. 곱셈 정리. 필기노트 세 번째 페이지. 필기노트 선생님이 준 거 세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교재는 106페이지. 동시에 같이 펴봐. 다 같이 설명을 할 거야. 본격적으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사실 내용 설명했던 거는 너희가 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은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에 대한 얘기는 배우니까. 근데 이제 뭐 용어가 몇 개 추가된 거 빼고는 너희들도 이제 아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목은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죠. 맞아?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제목이 곱셈 정리만 쓸게. 자,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수 하나 중등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처음으로 확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말장난이 좀 있어서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설명 잘 들어야 돼. 설명만 잘 들으면 굉장히 쉬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 필기노트 봐봐. 필기노트 보면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표본 공간 S에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이 일단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을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보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확률을 구할 건데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미정아, 조건이 붙는다고. 뭔 조건이 붙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 이후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한국말로 해석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쉽게 한마디로 어떻게 기호로 표시할 거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하고 여기 중간에 볼트가 들어가요. 봐. 그리고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게 조건부 확률의 표현 방법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A라는 사건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줄게.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전체가 아닌 요 부분 중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야. 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색칠이 되는 거지 여기가. 요 안에서만 이제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이 색칠된 부분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A라는 색칠한 부분 중에서 B라는 곳이 일어나는 건 여기는 돼 안 돼? 안 되지. 여긴 A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얘를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그럼 얘는 얼마분의? PA분의 맞아 안 맞아? 이거분의 여기가 되는 거야. 보라색. 뭐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3, 여기가 0.4, 여기가 0.3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있어. 확률의 총합이 1이야 지금 현재.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얼마? 0.7 분의 B라는 사건이 일어나. 어디? 여기. 맞아 안 맞아? A 교집합 B.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만 봐야지 여기서 보면 안 되지. 여기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얘는 0.3이 되니까 계산하면 얘는 7분의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얘를 한국말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 한국말로 문제를 만들어 볼게.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108페이지 봐봐. 보기 2번. 남학생이 있어. 그 다음에 메일과 피메일로 나눠서 M과 F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 합계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A반이 있고요. 여기 B반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합이고요. 몇 명? 17명. 여기 15. 여기 32. 여기 16. 여기 12. 여기 28. 여기 총 33. 27. 60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뭐 구하래? P, A, 교집합 M. 맞아? 얼마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